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욱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방송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참 긴급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 중에서 매우 이색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제 기억에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사상 처음으로 한 분은 지역구, 한 분은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태영호, 탈북자 태영호, 그 다음에 지성호 인권운동가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출마해가지고 둘 다 당선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의 사회가 갖는 어떤 자긍심이나 할까요? 대한민국 잘 왔다. 이런 자긍심, 명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거꾸로 이것이 김정은 체제에는 상당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번졌어요. 그러면서 태영호 그야말로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태다. 그리고 지성호는 사망 99%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난 4일 날은 한 시민단체에서 이 두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민단체는 안전사회 시민연대가 4일날 이 탈북자 2명하고 그 다음에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지금 비대위원장에 거론되고 있죠. 이 3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는데 또 다른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이 시민단체도 지난 4일날 이번에는 경찰에다가 이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검찰에 고발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태영호와 지성호 두 당선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 3부에 전격적으로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이제 착수됐는데요. 당시에 최창호 안전사회 시민연대에서는 고발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에게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된다. 두 당선인이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고급 정보를 취득하지 않도록 각 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두 당선인들은 또 입장문을 각각 내서 잘못했다, 국민 앞에 사과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냈어요. 그래서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등장 이후에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성호 당선인도 지난 며칠간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는데 자기 자리에 무게를 깊이 느꼈다.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런 사과를 함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사과했고 본인들이 반성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방송할 때도 이제는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런 무게감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당선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걸 보면 뭔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정도로 여론의 질책을 받고 본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으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차피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이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심재철 우리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얘기를 한 건데,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왜 GP 총격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없이 관대하고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게만 이렇게 엄격한 것이냐? 문재인 정권 차원의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와 그리고 일방적 저 자세가 북한을 기고만장하게 만든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도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정부의 분위기, 가짜 뉴스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 내에서 심지어 청와대 고위 인사가 우리 언론에 대해서 태영호, 지성호 두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그야말로 청와대가 특정 정치인, 사람의 실명을 다른 사건도 아니고요. 몰래 무슨 비밀을 누설해간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지득한 정보 범위 내에서 조금 신중치 못한 면은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반박하고 비판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는 태영호 이 정도가 되면 스파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정보를 갖고 올 수 있겠느냐. 만약에 태영호가 말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다른 부처 정보 예산을 다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징계를 밟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방부 또 그 국방부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위원회 이런 데는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이런 데에 배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징계와 처벌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당선자 자격을 박탈하라 소리를 빼놓고는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했으니까 수사 어쩔 수 없이 가겠죠. 이제는 그러면 정부 여당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국회에 보고한 내용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정부는 정보 판단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느냐, 그 정도로 자신 있느냐,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정보 판단을 잘못했을 때 정보 수장이, 정보 기관장이 아니면 국방부가 정보 판단을 잘못했으면 국방부 장관이 그 정보 판단 실패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졌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또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을 했냐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도 형평성 있게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겠고 또 법원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평성과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양하게 남북관계 측면 또 이 국제관계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적인 측면만 보겠지만 법률적인 측면 보면서도 또 정황적인 측면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정황적인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그리고 관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겠다. 형평성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본다면 정부가 대북정보 파악 실패한 사례 몇 가지만 들자면요. 제 방송에서도 이미 몇 차례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한국과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국정원의 정보 판단이었어요. 작년 9월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이 참석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작년 9월에 마찬가지 정부위에 보고한 내용인데 김정은이가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서 10월 중에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는데 결국 방중했습니까? 중국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입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대화 다시 본격화하겠다. 그리고 도널드하고 문재인하고 통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어요. 미북 간의 하노이 회담이 진행 중일 때 발표를 했어요. 작년 2월 28일 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미북 정상회담이 오찬 및 서명식이 무산됐어요. 서명식이 무산됐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회담이 속개가 됐는데 말하자면 파탄이 됐어요. 그야말로 노딜 아예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되어서야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오늘 미국과 북한 간의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내 동향, 그야말로 미국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영변 하나만으로 제재해달라는 거 이렇게 나오면 미국은 회담 깨고 나오겠다, 결렬시키겠다, 이렇게 미국은 결정을 하고 하노이에 갔어요. 그런데 미국 내 이런 동향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 될 것이다, 통합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앞서 나갔어요. 그리고 3월 1일 날 개성관광 하겠다, 개성 공단 다시 풀겠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보 능력입니다. 그리고 정보 판단이고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16년도 2월 달인데 이거는 뭐 과거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숙청됐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같은 해 5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이영길이가 정치구 후보 의원으로 살아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 10월 달에 정보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얘기한 건데 4차 핵실험 준비 중이거나 시기가 임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4차 핵실험을 그 이듬해 16년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한 게 뭐냐, 다른 나라도 사전에 핵실험 징후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그만큼 정보 수집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정보 판단은 그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도 조직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기관도 어느 나라든지 정보 판단 실패할 수 있고 정보 수집도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이 법적 심판에 오른 적은 없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례와 형평성의 원칙도 잘 감안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 이런 사례는 탈북자들이 여러 채널로 북한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고 또 이 본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국민과 그러한 첩보성 아니면 루머성 얘기를, 그래서 루민트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루머 플러스 인텔리전스에서 루민트,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과 없이 탈북자들이 이렇게 조금 혼란시키는 뉴스를 양산하는 경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만을 보고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도 실패할 수 있죠, 언제든지. 예, 그렇지만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저의 공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심층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제가 미숙하거나 아니면 판단에 실패가 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김정은 건강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큰 숲에서 본다면 숲 자체는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 그러나 나무 하나하나에서는 저도 조금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크게 김정은이가 오늘 뭐 국정원에서 심장수술 안 했다고 그러니까 국정원 말을 믿어야 되겠지만은 뭔가 이상치가 않은데 개연성이 있다면 뇌 수술보다는 심장 수술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이 오른 손목 안쪽에 있는 이 점, 이것은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보 영역이 노출되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설명한다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야 알려질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 여전히 의문의 꼬리가 다 자취를 감추는 건 아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는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20일 동안 두문불출한 거, 자맹한 거, 그 내용 뭐 코로나 방역 점검도 하고 또 경제 시찰도 하고 또 전반적인 국정을 잘 챙겼다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정보 보고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국정감사 그 회의 중에서도 보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정원의 정보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늘 국정원이 보고한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도
어디까지가 이상이 있었고 어디까지가 정말 이상이 없었는지 또 한 번 검증을 받을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생각을 같이 하시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엄지척 눌러주시고 또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셔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그 전옥현 안보 정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안보 정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